11월 6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11월 2일 사실 여야 의정이 한자리에 모였었다고 이야기하며 관련된 이야기들을 설명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5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야. 있었습니다. 오? 이거 야당이 먼저 제안했대요. 아, 다만 예. 그 최근에 교육부가 예. 의대생 휴학을 전면으로 조건한다고 허용했습니다. 예. 교육부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반대한 걸로 알았어요. 용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부가 어쨌든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저도 몰랐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의대교육중단이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의료 대란이 어느덧 8개월째 접어든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가 드디어 11일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출범 요 분위기 좀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그때 마지막 출연 이후에 저 의정 갈등이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의정이잖아요. 야당 일단 안 들어왔고 네. 의도 다가 아니라 반의 아니에요? 네, 기업도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고.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 쪽에서 반쪽, 예. 그다음에 야당 안 들어와도 여당만이라도 예. 그다음에 정부와 뭐 이렇게 반쪽 의료계 이렇게라도 출범하자. 예. 뭐 왜냐면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 예. 라고 보는 시각이죠. 추진하는 측은. 예. 근데 반대하는 측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고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의료계 이렇게 여야의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야 의정이 이번 사태 이후 한자리에 동시에 모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거든요. 여야 그러네. 여야 의정. 예. 네.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가 한 두 개가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의료 개혁과 관련된 의대 증원과 관련된 정책에선 늘 누가 있었죠? 떠올리는 한 분이 있죠. 의협. 아니 아니에요? 정부 측에서. 저 차관. 그렇죠. 박민수 차관 아니면 조경 복지부 장관인데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계가 그동안 의료 대란에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를 배제해달라고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예. 누가 주재를 했느냐? 총리예요. 한덕수 총리. 예. 총리는 대통령이 무슨 여야 의정 협의체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가장 높은 분이니까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 다음으로 권한이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총리. 그렇죠. 예.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총리 예. 어쨌든 반쪽짜리 의 그다음에 어쨌든 참여를 아직 안 하겠다고 하는 야당, 예. 여당, 여야 의정이 이런 식으로 모였다는 것. 예.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늘 나왔던 복지부 차관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예.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항상 관건이 되는 게 2025학년도 올해 꼭 올해. 가능하느냐. 아까 유승민 의원님도 전 의원님이죠. 예. 그 올해 수시는 안 건드리고 정시는 건드리는 법이 있다 이렇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 2025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야. 있었습니다. 오? 이거 야당이 먼저 제안했대요. 아. 야당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박단 대전협 그 위원장이 예. 같이 면담을 했었잖아요. 커다란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들 의대생들과 만나 보면 2025년을 얘기하지 않고는 그들이 이 대화의 자리에 오지 않겠다는 나름의 전략이 서서 그런지 예. 어쨌든 먼저 얘기한 건 야당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2025년까지 뭐 막 건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논의의 주제는 이 구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했고 의료계 측에서는 예. 사실 자기네들도 이제 뭐 여러 법리 검토를 해보니까 수시도 일부 그다음에 정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이번 주에도 또 그런 모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 모임 때 토요일 모임 때 다음에 또 한번 모입시다. 날짜를 아예 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야당 측에서 그거는 이제 날짜를 고정하는 건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근데 어쨌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해보자.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만남 이후에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대표가 11일 날 여야 의정 어쨌든 출범하겠다고 했죠. 요 날짜는 또 뭐냐면 10일에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탄핵 놓고 대의원 그래요? 회의가 투표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10일이면 이면택 회장이 고정되느냐 아니면 바뀌어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되느냐 이거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아무튼 어쨌든 11일 날 그 다음 날에는 기존 이면택 회장이든 새로운 비대위든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지도부가 생기니까 그런 의미로 11일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1일, 10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일 네. 저 대통령 기자회견 있어요. 규제 네. 제한 없다. 네. 분명히 기자가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의료 대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5년도 정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0명 계속 가실 거예요? 물을 거잖아요. 네. 뭐 좀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오늘 아침에 물어봤는데 근데 다만 그 최근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전면으로 조건한다고 허용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정부가 계속 물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제 취재로는 뭐냐면요. 교육부는 이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는 반대한 걸로 알았어요. 용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부가 어쨌든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올해 의사시험 응시 대상자가 3,200명이에요. 근데 지금 347명 뭐 지원했고 이때 실기시험에서 한 80명 떨어져 가지고 한 266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3,200명씩 배출하던 의사들이 내년에는 266명만 배출되는데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냐면 전공의가 수련 포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나쁜 문제지만 국민들에게는 왜냐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대생이 수업 중단은 어떤 의미냐면 의료의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작년 1년 정도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도 또 그런다면 뭐 2년 정도 그러니까 의사 배출이도 안 되는 거가 결과물이겠지만 의대 교육이 중단된다는 게 되게 큰 의미죠. 이거 없었으면 되는 거죠. 의대 교육이 1년 이상 2년 가까이 중단된 아예 안 됐던 경험을 대한민국 역사에는 없거든요. 의과대학이 생긴 이후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 정부와 의대 교수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이게 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저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듣고 보니까 의대 교육 2년 이상의 중단은 이건 더 큰 문제 같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와 의대 교수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저도 몰랐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의대 교육 중단이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얘기가 돼서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